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기입니다. 오늘은 1951년 1월 4일 이원군 서울철수 그 일명 일사후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과 국군이 평양을 포기하고 아예 38선 이남으로 도망하자 팽독회는 오히려 당황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차량으로 밤낮으로 도망쳐 중공군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팽독회는 평남쪽 성천군 군자리 탄강으로 사령부를 이제 옮겼습니다. 모태동은 팽독회에게 아군은 반드시 38선을 넘어 전진해야 하고 꿈을 대지 말고 38선을 넘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팽독회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할 때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미군의 추격은 어렵습니다 하고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12월 20일 팽독회는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모태동에 작전 지시를 하였습니다. 서울 북쪽 고랑포는 국군 1사단은 50군이, 논산의 미 24사단은 39군이, 의정부 국군 6사단은 40군이, 포천 미 24사단은 38군이 공격하여 국군과 미군의 연결교를 끊고 섬멸한다. 야간 공격을 하되 보름달 전에 공격하여 보름달에 절정을 이룬다. 3차 작전은 보름달 전인 12월 30일 밤 12시에 공격할 것이다. 최유현 중장의 인민부 제2군단은 패잔병, 인민군 패잔병 2사단, 9사단, 10사단, 12사단, 27사단, 31사단 패잔병으로 편성되어 총 병력 4만 명으로 소천과 수류탄과 박격포로 무장하고 춘천, 홍천, 양덕원, 평창, 단양까지 유격대가 되어 후방에서 국군 미군의 보급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1951년 1월 인민군 14사단은 25, 27, 29연대 5천여 명이 청순과 보현산에 조선공산당 이현상 부대도 통천, 오대산, 태백산, 단양을 거쳐 송리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상 부대니 또는 이렇게 최현 부대니 인민군 패잔병들이 중공군은 앞에서 패잔병들은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국군의 미군을 공격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51년 2월에는 대구의 다보동 옆 가산까지 진출했습니다. 태백산과 보현산, 지리산에 숨어있던 인민군 패잔병들과 이제 연결하여 국군과 미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원거리에서 포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도대체 중공군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아무리 뒤져도 중공군이 숨었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미 8군 참모장 알렌 소장은 중공군은 아무리 찾아도 그만큼 중공군이 흔적이 없습니다. 12월 26일 현 전선은 오직 죽음처럼 조용합니다 하고 맥어더 장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중공군의 숨는 데는 참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3만이 그냥 숨었는데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숨었는지. 1950년 12월 31일 석양에 200km의 전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휴전선 240km죠. 그러니까 200km니까 휴전선 전 지역이죠. 전선에서 중공군과 인민군 포병대는 국군과 미군의 진짜 포탄 우박까지 퍼부었습니다. 중공군 50군 주력은 12월 31일 38선을 넘어 남진하였고 51년 1월 1일 임진강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 2일에는 문산 동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39군은 31일 오후 6시 임진강을 건너 1일 아침 동두천에 국군 6사단을 공격하였습니다. 인민군 5군단과 2군단 등 10개 사단이 춘천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 8사단과 9사단, 3사단을 공격을 했습니다. 국군 1사단은 1월 1일 낮 12시 고랑포와 적성에서 중공군 50군과 39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견디지 못하고 법원으로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논산 서쪽의 미 25사단은 김포, 이천, 인천, 수원 쪽으로 그냥 부진하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영29여단은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에 참전한 몽고메르 부대였는데 대대장이 생포될 정도로 중공군에게는 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대는 고향에서 퇴로가 차단되기 직전에 전차 11대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동두천 국군 6사단과 미 24사단은 덕정으로 후퇴하였고 포천의 미 24사단은 한강 부근으로 후퇴했습니다. 춘천을 방어하던 국군은 홍천과 횡성으로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리츠웨이 장군은 워커는 이제 의정부에서 교통사고 났죠. 그래서 이제 리츠웨이 장군이 이제 워커 대신으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한 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월 2일 전군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군 1사단은 한강을 건너 안양으로 후퇴했고 의정부 미 24사단과 국군 6사단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1월 3일 국군 1사단 12연대는 동략동에 노량진 영등포 일대를 방어해 있었고 15연대는 12연대 좌측에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수색대가 오류동에서 국군과 미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니띠 장군은 유엔군의 전선을 주무진 홍천, 양평, 수원선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미군은 아예 평택으로 후퇴하였고 미 기병사단은 안성, 미 7사단은 제천으로 그냥 후퇴했습니다. 여차하면 한국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월 4일 서울 시민은 부교가 철거되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얼음 위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1차 서울 후퇴 때 평양 철수 때와는 달리 국군은 처음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울 시민은 영하 10도 이상의 추운 겨울에 피난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은 이날 서울에서 모두 빠져나왔고 피난민들도 서울을 떠났습니다. 서울은 유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월 4일 밤 중공군은 50군과 39군, 인민군 1군단은 서울을 공격하고 조심스럽게 진입하였으나 국군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공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양을 점령하듯이 서울을 점령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국군 1사단은 사령부를 수원으로 옮기고 백성엽 사단장은 안양의 1군단 사령부를 찾아 밀본 군단장을 만났습니다. 이때 백사단장은 밀본 군단장의 최악의 경우 일본으로 후퇴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 8군 전진 주의소를 대구로 옮겼습니다. 1월 4일 인민군이 홍천을 점령하였습니다. 인민유격 대 김원팔 부대 4만여 명은 도연산과 안동까지 남하여 지산의 인민유격대와 연결하여 미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1월 5일 국군은 삼척, 원주, 장우원, 죽산, 안성, 평택까지 후퇴하였습니다. 니째 장군은 미 24사단은 원주에 미 7사단을 제천에 투입하여 인민군과 중공군을 저지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1월 8일 인민군 2사단과 31사단은 미 2사단을 물리치고 원주를 점령했습니다. 니째 장군은 인민군과 인민유격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원주에 미 2사단, 미 187 공수단, 미 해병 1사단, 미 7사단, 국군 8사단, 2사단, 5사단, 3사단 등 국군과 미군 합 7개 사단을 51년 1월 12일 이동시켜 중앙선으로 남하는 인민군을 저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병력이 중앙선으로 몰려 서부전선에 병력이 없어 전선에서 균형이 깨져 낙동강 전투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국군 3사단이 선불부대가 되어 남대리, 그러니까 영월 밑에죠. 남대리 인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19일까지 6일 동안 국군과 미군 7개 사단이 남대리와 영월에 있는 인민군과 혈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남대리에서 싸우고 있는 인민군을 조금만 협조했으면은 거기가 뚫려가지고 대구까지 뚫릴 건데 중공군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국군하고 미군이 남대리에서 싸우고 있는 인민군을 물리쳤습니다. 4만 명을. 미군이 중공군에게 매일 얻어 터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뉴스 초점이 되었습니다. 연일 미군은 망신을 당하고 있었고 레거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과
미 합참본부의 육군성은 그냥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